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라이프치히 포르쉐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와 있는데요. 바로 내년 국내 출시될 3세대 신형 파나메라를 만나보기 위해 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전면 디자인은 전형적인 포르쉐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2세대 모델과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물로 보니 디테일 부분에서 분명히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전면부의 헤드램프는 굉장히 좀 날카로워졌고, 그 아래 블레이드를 포함한 이 범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 전반적으로 인상을 봤을 때 실물을 본다면 기존 2세대 파나메라보다 한층 더 어려진, 젊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파나메라를 포함해서 포르쉐의 라인업들을 살펴보시다 보면 타이칸, 카이엔 등 전부 다 각자의 디자인 요소가 디테일적으로 보면 911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911에서 파생된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포르쉐가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이 911을 정점으로 두고 다양한 라인업들이 그러한 스포티한 포르쉐 특유의 911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가 거듭하면서 거듭할수록 조금 더 911스러운 느낌이 더 많이 풍겨나는 것 같아요. 전면부나 후면부에 비해서 이 측면의 디자인은 형태가 기존 파나메라와 크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플랫폼도 기존 2세대의 플랫폼을 개선해서 3세대에 적용됐기 때문에 측면 디자인 자체에서는 크게 달라진 포인트를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휠의 디자인이 좀 달라졌고, 엠블럼 부분이 센터 락킹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클로징이 정말 매끄러워졌어요. 이 후면부에서는 훨씬 더 달라진, 신형 파나메라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볼륨감 넘치고 풍만한 느낌, 그리고 와이드 앤 로우의 형상을 갖추고 있지만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 이 범퍼라든가 그 아래 층층이 쌓여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역동적이고 액티브한 감성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면부와 측면에 비해서 후면부는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엔 더 달라진 부분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 상단부에 가변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속도에 따라서 혹은 다운포스를 늘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변 스포일러가 상단부에 적용되어 있고, 전면부도 그러하지만 후면부는 조금 더 젊어지고 조금 더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춘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터보,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갖췄고,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파져 있고, 이 반대편에는 이렇게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는 열리지가 않아요.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파나메라 4 모델 같은 경우 양쪽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고, 여기에 있던 배터리는 이 아래 하단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만 따진다면 파나메라 4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긴 짐을 넣기에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공간적으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뭐 대각선이라든가 아니면 리어 시트를 접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구성, 구조, 형상은 기존의 2세대 파나메라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기어 노브. 기어 노브가 이 센터 콘솔 쪽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어 노브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조작성은 둘째치고, 이렇게 제가 만지고 있다 보면 약간 쪼잔해 보여요, 제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어 노브의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나뉩니다. 저는 불호에 조금 더 가깝고요. 반면 이 부분의 공간감을 굉장히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에는 C타입 충전기 2개가 있고, 이러한 핸드폰 충전 공간도 있고, 이 전반적으로 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도록 바뀌었어요. 터치식 공조장치들도 이렇게 장착되고 있습니다. 패널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딸깍딸깍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틈 사이가 없기 때문에 먼지도 안 낄 것 같고, 지문만 좀 깨끗하게 정리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저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고,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2개는 뭐 이렇게 그대로 있겠지만 조수석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등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운전석에서 이 조수석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영상이나 다양한 컨텐츠들이 시야를 방해하거나 저희 운전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 화면이 까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꼽자면 이 공조기인데, 공조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을 수정할 수 있지만 하단부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송풍,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터치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기후차가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관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신기하긴 한데 수시로 저같이 막 송풍구 바람을 바로 갖다 댔다가 약간 돌렸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고, 한 번만 설정을 하면 나는 계속 그 방향 상태로 수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훨씬 더 깔끔한 인테리어와 정밀한 방향 바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호불호가 나뉠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살짝 파여 있지만 한 뼘?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가고, 헤드룸은 주먹 반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중앙부는 이렇게 터치 패드로 다양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에서도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 있고, 이 앱들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 화면과 뒷 화면이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콘솔부에 공조기가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고, 측면에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 와 이러한 소재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바뀌었어요. 여전히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파나메라 때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뒷좌석의 컵홀더 크기가 작다. 중앙에 있는 컵홀더가 여전히 작은 거는, 이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USB C타입 커넥터가 2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2가지 정도가 포인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 680마력의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차량 신형 PDK 시스템과 함께 140kW 전기 모터가 합체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성능도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민첩하고 효율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드 혹은 e파워 전기 모드에서 주행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실제로 제원상에서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90km 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히 보면 기존의 2세대 파나메라 하이브리드에서 제가 도심 구간에서는 전기 모드를 많이 사용하고 고속도로나 올라갔을 때는 사실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140kW 전기 모터 성능도 훨씬 더 좋아졌고 훨씬 더 장거리를 갈 수 있고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전기 모드만으로도 속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가지고 고속도로에서도 전기 모드를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전환이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워졌어요. 그전에는 약간 개입을 할 때 회생제동이 걸릴 때 느낌이 약간 좀 딱딱하거나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신형 파나메라는 이 하이브리드 모드 그리고 전기 e파워 모드가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다. 단순히 주행 거리가 90km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가속에 대한 반응 그리고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이 굉장히 느껴질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 전기차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 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이 신형 파나메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이 3세대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대비 디자인 변화는 크지 않지만 그러한 주행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 바로 셋시 이 서스펜션입니다. 기존의 PASM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챔버 에어 서스펜션과 원 밸브 댐퍼가 적용되어 있었죠. 3챔버 에어 서스펜션과 원 밸브 댐퍼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된 PASM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챔버 에어 서스펜션과 2 밸브 댐퍼가 적용됐어요. 에어 서스펜션의 챔버는 하나가 줄었고 밸브 댐퍼는 하나가 더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많은 전자장비와 그리고 내구성, 이런 것들, 에어 서스펜션의 기능들이 좋아지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볍고 민첩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에어 서스펜션을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댐퍼는 더 늘렸고요. 이런 전반적으로 차량의 내구성도 늘어났고 서스펜션 가변에 대한 반응도 빨라지고 높아졌는데, 실제로 타봤을 때 이 차에 대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기존에 사실 파나메라는 제가 봤을 때 패밀리 세단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비즈니스 의전용 세단으로는
차량으로는 누군가를 의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워낙 딱딱하고 그런 스포티한 성향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트에 대한 착자감은 좀 단단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차량의 도로 위 롤링에 대한 승차감은 굉장히 럭셔리 세단을 맞먹을 수준까지 많이 쫓아왔다. 이 스포츠카인데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특히 액티브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더 상위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 전후 좌우의 가변폭이 컸는데 처음에 이 차를 타는 순간부터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높이, 워낙 세단들이 낮기 때문에 SUV처럼 살짝 5.5cm까지 높이를 높여서 이 승하차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부터 이 롤링이라든가 피칭에 대한, 그리고 다이브 노즈 이런 현상이 있어서 3cm 혹은 4cm까지 좌우 이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탔을 때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는데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 이 차량이 분명히 이 정도 속도면 제 옆구리에 이 정도의 하중을 줬어야 되는데 화면은 그대로고 하체만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차량의 하체와 상체가 서로 따로 놓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 살짝 가볍고 전후 좌우의 타이어 이렇게 놀림이 있다 보니 약간 게임을 하는 느낌?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상대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타신 분들은 이 차가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4바퀴만 움직이다 보니 승차감이 정말 월등하게 좋아졌다. 그래서 이번 신형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세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승차감에 큰 개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신형 파나메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공식 출시 행사 이전에 이뤄진 간단한 맛보기와 같은 이 인사이트 프리뷰 스낵 행사였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고 맛보기 정보만 전달드렸습니다. 국내 출시에는 뭐 사양도 일부 다르고 이 옵션이라든가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국내 출시 모델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내년 출시를 앞두고 미리 이러한 신형 파나메라의 달라진 점들,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르쉐를 대표하는 차량은 911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포르쉐는 마칸이고요. 그런데 이 한국 시장만 봤을 때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차량은 파나메라입니다. 저도 당연히 포르쉐 라인업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차량은 911이지만 제가 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차량은 이 파나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편안한 럭셔리 세단다운 승차감과 뒷좌석의 공간감, 그리고 가족과 혹은 의전 차량으로서 뒷좌석에 누군가를 태울 때 파나메라만한 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연 이 차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한층 더 완성도 높은 3세대 신형 파나메라를 하루라도 빨리 국내 시장에서 도로 위에서 타볼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